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위원 출신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도 개인회생 실제 사례입니다. 특히 청산 가치가 높아 변제할 금액이 많아짐에 따라 어떻게 하면 변제금을 적게 하고, 요즘 전세 사기가 많지만 전세 사기가 아니더라도 경제 사정이 어려워 부동산이 폭락하는 시기에 많이 나타나는 전세 보증금 관련 개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사님, 부동산 경매 사건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황 설명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채무자 A와 B는 부부관계로 부동산 시세가 최고조인 2019년에 총 2억 3천만 원으로 주택 전세 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중 2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계약을 진행했고,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면서 전세금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상황이 쉽지 않았죠. 남편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부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버텨볼 생각이었으나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사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회생 상담 진행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먼저 중요한 사항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개인회생 개시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전세금 대출을 일부 상환했음에도 청산 가치가 높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지는 않겠죠? 경매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내용을 법원에 인정받아야 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각 자료들을 법원에 요청하게 하여 서명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먼저 서명 자료 보시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소명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시작으로 소명을 진행했습니다. 위부터 중요한 내용만 보시면,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위치가 좋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는 1회 정도 유찰되어 매각되나, 위치가 좋지 않고 가격 메리트가 없는 아파트는 2회 이상 유찰됩니다. 해당 부분은 주택으로 기본적으로 2회 이상 유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무리 잘 받아야 1억 원도 배당받을 수 없고, 3회 유찰되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청산 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은 대략 6천만 원 정도로 가정하고, 나머지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이를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살펴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구처럼 위 사건은 실제로 청산 가치를 낮추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음 문구 보시겠습니다. 결호, 채무자가 이와 달리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다면 이 사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위 개인회생 신청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고 채무자도 그 보증금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지만,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 사건을 회생으로 신청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 그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던 대출을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고자 회생을 신청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사님,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우니 그 내용을 소명하여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어찌됐건 늘어난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데, 받지 못하는 전세금 때문에 개인회생이 안 된다면 너무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문의가 많아진 만큼 저희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세요. 안양법무사 홍종기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